2024년 합계 출산율은 0.68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한국의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에 대해 세계의 석학들은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일이라고 하며 놀라워하는데, 이런 놀라운 문제들이 작금의 저의 상황이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이해되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사회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극복하기는 어려우니 굳이 내 유전자를 대물림하기 싫다. 세 번째는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 내릴 정도로 사람들이 똑똑해졌다 입니다. 첫 번째부터 풀어서 얘기 드리자면,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쏟아지는 정보로 인해 사람들이 사회 시스템에 대해 이전 세대보다 자세히 알게 됐다는 것이고, 정치 권력의 스피커가 된 미디어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으며, 개인 미디어나 소셜 서비스의 의견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면서 냉소주의와 염세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사회는 빠르게 개인주의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물가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삶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고 체감하니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에 거부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을 2세도 나와 비슷한 삶을 살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장 나부터 그리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를 낳고 뒷바라지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옆나라 일본은 10년 전부터 격차세습이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요. 이 격차세습이라는 말은 나의 유전적 정보와 환경, 배경, 그 모든 것이 아이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얘기로 계층 상승을 아예 포기하고 스스로 자연도태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회 현상입니다. 2017년 EBS 다큐프라임에서 이 격차세습에 대한 주제를 다뤘었는데, 해당 다큐에서 국내 최상위층 대학의 학생들 가정소득 비율을 통계로 내보니 명문대 학생 부모의 70%가 최상위권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종 학군들과 사교육 시장을 생각해보면 그리 놀랍지 않은 통계인 것 같고, 이 격차세습이 싫어서라도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사람들의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사회 시스템도 잘 알게 되면서 스스로 출산을 포기하게 된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판단도 스스로를 파악하고 사회 시스템을 분석해야 가능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사람들의 메타인지 능력이 좋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혼과 출산은 생물의 본능적인 생식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각종 사회 문제들로 인해 요즘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거부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덧붙여 개인적으로 유전공학이나 인공지능 문제라던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다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에 아이를 낳는 결정이 어려운 문제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